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을 소리라고 한다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인간의 뇌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야 6,000년 전부터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약 250세대입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약 30만 세대 전입니다. 이를 1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합니다.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여 살아왔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1년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한 이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동물이 아닌 줄 압니다.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입니다. 행복이 최고의 선이고 인간 행위의 종착지는 결국 행복이라는 목적론적 사고를 주장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귀족 가문에서 최고만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은 플라톤,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 인류 역사에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행복과는 매우 엘리트적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 인간이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서조차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줬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라고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행복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옹호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 구현된다는 식의 행복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행복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생존, 욕정, 번식과 같은 본능들과 뒤범벅된 매우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공작새 수컷의 꼬리는 오직 짝짓기만을 위해 설계된 매우 거추장스러운 도구입니다. 바로 이 공작새 꼬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멋진 꼬리가 공작새들의 짝짓기 경쟁에서 승부를 가르듯 멋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인간의 짝짓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공작새는 꼬리를, 인간은 마음의 능력을 펼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개에게 손과 발을 내밀 때마다 새우깡을 주면 잘 따라합니다. 나중에는 주인의 말에 눕거나 뒹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서핑을 하기까지 합니다. 개에게 사용된 이 새우깡 같은 유인책이 인간의 경우 행복입니다. 개가 새우깡을 얻기 위해 손을 내밀듯이 인간도 행복이라는 쾌감을 얻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야만 또 사냥을 나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호모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입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의 쾌감이 완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동전 탐지기처럼 뭔가를 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으려는 의욕이 필요하고 그 목표물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쾌감 신호가 자주 울리는 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쁨 또한 사람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치르는 가장 성대한 의식들은 사람과의 만남 혹은 이별을 위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이토록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세상에 포식자들이 있는 한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쾌감을 예민하게 느꼈던 자들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 느끼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 합격의 기쁨으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합격 자체가 아니라 합격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는 대학 합격이 기쁘긴커녕 눈물만 날 겁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확보해야 했던 절대적 자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꿈꾸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도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던 그녀와 결혼을 해도 처음의 흥분과 떨림은 금세 사라집니다. 쾌감은 우리 뇌가 고안한 보상입니다. 개가 새우깡 맛에 빠져 어느새 서핑까지 하듯 우리도 쾌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존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부르게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사냥을 해야 합니다. 사냥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는 쾌감의 소멸입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마냥 누워 있을 것이고 계속 누워 있다 보면 결국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쾌감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또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행복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되어 버립니다. 즉,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쾌감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서서히 그 즐거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잠시 입을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습니다.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만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좇는 이유입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입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타인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외향성을 과일에 비유한다면 이 과일은 사회성이라는 즙을 듬뿍 머금고 있습니다. 외향성과 행복이 깊이 연관된 이유는 사회성이라는 즙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 자체에는 일말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입니다.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역시 사람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응집력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조직의 위계를 중시하고 규격화된 행동을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취향, 가치와 감정들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간판, 대기업 명함, 높은 연봉, 강남 아파트,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왠지 불행한 삶이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물질주의는 행복에 치명적인 결과를 줍니다. 행복 전구를 확실하게 켜지도록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돈에 집착할수록 정작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저자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동물이라는 것을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람 고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은 저도 몇 년 전 수술 후 2달 동안 직장을 쉰 적이 있습니다. 5월의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직장을 쉰다는 사실에 처음 2주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직장과 학교로 떠나고 홀로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허함과 불안함에 급기야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떠들고 학생들을 만나야 할 시간에 홀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달 뒤 직장에 복귀하고 나자 그때까지의 불안한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나는 특히 기질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며 학생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함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과 선택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